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장례 절차가 끝나고 집안도 어느 정도 정리되자 나는 맏아들로서 상속 정리를 맡게 되었다. 아버지의 평생 재산. 단출하지만 꼼꼼히 살아온 분이었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은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첫 번째 통장에서부터 문제가 보였다. 잔액 영원. 거의 비어 있었다. 아버지가 쓴 건가? 그럴 리 없다. 병원비는 모두 형제들이 나눠 부담했다. 두 번째 통장을 열어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원래 있어야 할 금액 정확히 3억 원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한 것처럼 한 번에 딱 3억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계좌 이체 내역은 삭제되어 있었고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빼냈는지 단서가 하나도 없었다. 그때 아버지의 장례식 마지막 날, 셋째가 불쑥 꺼낸 말이 떠올랐다. 형, 아버지가 최근에 급하게 누굴 만났다는 말 들었어? 둘째도 그 말에 덧붙였다. 아버지 요즘 통장 자주 보던데 혹시.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 3억, 가족 중 누군가가 미리 손댔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제는 셋, 나 첫째는 교사, 둘째는 자영업자, 셋째는 직장을 자주 옮기는 프리랜서. 문제는 셋 모두 돈이 필요했다. 둘째는 가게 임대료 때문에 가족에게 말을 못하고 대출을 받으려던 상황이었다. 셋째는 오랜 기간 수입이 불안정해 카드빚이 쌓여 있었다. 나도 아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날이 많았다. 이쯤 되면 가족 누구라도 아버지 몰래 상속분을 미리 꺼냈다.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형제 셋이 모였다. 둘째가 먼저 말했다. 형 솔직히 말해. 형도 돈 필요하잖아. 셋째도 거들었다. 우리 셋 중 하나잖아. 아버지가 손 댔을 리 없고. 나는 형제들의 얼굴을 차례로 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 셋 중 누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준 것일 수도 있다. 아버지 방을 다시 뒤지던 중 책 모서리에 끼워진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종이는 반쪽이 찢겨나가 있었지만 한 줄이 선명했다.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드림.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약속을 얘기하고 있었다. 반쪽 남은 종이에는 계좌 숫자의 마지막 세 자리가 보였다. 924. 924로 끝나는 계좌? 우리 형제 중 2번으로 끝나는 계좌는 없었다. 아버지는 가족이 아닌 누군가와 금전적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그 약속이 3억이었을까? 신 사단서 이 은행 직원이 털어놓은 조용한 경고. 은행에 가서 확인을 요청했다. 직원은 여러 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건 맞습니다. 누가 가져간 겁니까?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고민하던 표정이셨어요. 마치 필요 없는 돈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필요 없는 돈? 아버지가? 나는 오래도록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평생 돈 없다 모자란다며 살아온 사람인데 왜 필요 없는 돈이라며 정리한 걸까? 그때 직원이 문득 덧붙였다. 그리고 아버님이 오실 때마다 항상 어떤 젊은 여성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형제 중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었다.
우리는 직원이 말한 CCTV 확인 요청을 냈고 며칠 후 확보한 영상은 형제 셋을 모두 얼어붙게 만들었다. 영상 속에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는 30대 여성,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를 누군가로 착각한 듯한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여성, 그리고 아버지가 그녀에게 내미는 서류 봉투, 셋째가 작게 속삭였다. 저 사람 아는 사람 아니야? 둘째가 얼굴을 찡그렸다. 아버지가 저 여자한테 3억을 준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저 사람을 도와준 걸 수도 있어. 셋째는 냉소했다. 형, 언제적 드라마를 보냐? 이건 누가 봐도. 그러나 진실은 형제 셋 모두의 예상과 달랐다. 신 6반전 3억의 진짜 주인, 그리고 아버지가 지킨 오래된 약속? 우리는 여성을 직접 찾아갔다. 그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듣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이야기였다. 아버님은 저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아버님은 그 돈이 원래 제 가족의 것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큰 빚을 지셨답니다. 당시 채무 서류에 당신 아버님의 인감이 들어갔대요. 형제들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 아버지가 보증인이었다고요? 네. 그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당신 아버님이 모든 걸 떠안게 되셨대요. 그녀는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그분은 저희에게 언젠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정확히 받아가겠다고 하셨어요. 즉, 3억은 우리 집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오래전에 당한 채무 피해금의 반환금이었다. 아버지는 그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오히려 돌려줬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죽기 전 죄책감에 남긴 말을 아버지는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원래 당신들 돈이에요. 아버지는 그 말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왜 그 많은 금액을 결국 가져오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3억이라는 숫자는 컸지만 아버지가 지켜온 건 그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정직, 약속, 책임,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독. 우리는 상속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마지막 품격을 물려받은 셈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족은 돈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드러나는 평생의 선택으로 다시 한번 묶이는 것이라고. 혹시 당신의 가족에도 말하지 못한 재산의 비밀이 있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